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지럼증과 함께 위장 장애가 나타나지 않으신가요? 걷기도 힘들고 심할 때는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아 봤지만 아무 효과 없지 않으셨나요? 결국 병원에서 받아오는 약, 먹는 순간에는 괜찮아진 것 같지만 깜빡하고 안 먹었을 때는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 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건가 덜컥 겁도 나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나 뇌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장누수 증후군이 도대체 어떻게 내 자율신경을 파괴하고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화기를 치료하면 왜 자율신경 실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장누수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소장 점막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아주 미세한 그물망처럼 생겼습니다. 이 그물망은 아주 똑똑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세균이나 독소 같은 나쁜 놈들은 딱 걸러냅니다. 이걸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이 그물망이 찢어집니다. 미세한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라면 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세균 덩어리, 덜 소화되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이 뿜어내는 내독소들이 그 구멍을 통해 혈관으로 다이렉트로 침투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도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독극물이 풀린 겁니다. 자,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혈액 속에 들어온 독소를 우리 몸은 세균의 침입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비상을 걸고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몸에 독이 퍼졌다. 위급 상황이다. 당장 전투태세를 갖춰라. 몸이 위급할 때 켜지는 스위치가 뭐죠?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장누수로 들어온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전쟁 중인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기인 이주신경마저 염증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어도 심장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쿵쿵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근육은 긴장해서 뻣뻣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이 예민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피 속에 떠다니는 독소를 처리하느라 교감신경이 과열되어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갑니다. 독소가 뇌신경을 직접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이유 없는 어지럼증, 그리고 세로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우울증까지 옵니다. 소화기 문제 하나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계를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누수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은 소화 기능을 꺼버립니다. 전쟁 중에 밥 먹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장 점막 재생이 안 됩니다. 결국 장누수가 독소를 유입시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장 기능이 저하되며 장누수가 악화가 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고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뇌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무너진 장벽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째, 독소의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밀가루에 글루텐을 끊으세요. 글루텐은 장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을 분비시킵니다. 장누수 환자에게 밀가루는 쥐약입니다. 그리고 술, 항생제 남용도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장벽을 코팅해줘야 합니다. 장 점막의 시멘트 역할을 하는 L글루타민과 비타민 U를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가장 추천하는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살짝 쪄서 양배추 쌈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기름진 고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나 삶은 닭고기를 맑게 끓여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벽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 연근, 매생이 같이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많은 음식들도 헐거워진 장점막을 덮어주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니 식탁에 자주 올려 드시면 됩니다. 셋째, 장내 생태계를 리모델링 하세요. 장벽을 지키는 경비병은 바로 유익균입니다. 단순히 유산균 제품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제품이나 김치, 동치미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료를 주는 겁니다. 유익균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드셔야 합니다. 우엉,
아스파라거스, 돼지 감자 같은 뿌리 채소들을 푹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면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나쁜 것 좀 그만 먹고 내 장벽 좀 고쳐줘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지금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식단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주는 꾸준히 관리해야 세포가 재생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장벽 세포가 다시 태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먹는 따뜻한 음식, 꼭꼭 씹는 습관, 이런 작은 꾸준함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야 비로소 무너진 장벽이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면 전쟁 갔던 여러분의 몸속도 비로소 평화를 되찾고 자율신경도 편안히 쉬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원인 모를 병으로 아파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속 편한 하루, 뇌가 맑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